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왜 이렇게 오르냐 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오르고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계산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1주택자라도 세금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챕터 1. 종부세의 본질,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부자세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는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즉,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실제 부담이 큽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집값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챕터 2. 1주택자는 괜찮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12억 원을 받지만 이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현실화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과세 구간에 진입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선은 면제선이 아니라 착시 효과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순간 그 아래 있던 분들도 세금 폭탄 대상이 됩니다. 챕터 3. 세부담 상한제의 함정. 많은 분들이 세부담 상한제 덕분에 세금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단기적인 완화 장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지연된 폭탄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을 냈다면 내년엔 1,500만 원, 그 다음엔 2,25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세금이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상한제는 감면이 아니라 시간차 폭탄입니다. 챕터 4. 2026년 폭풍 전야. 2023년엔 세금이 줄어든 분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토부가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즉, 내년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정책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 변화가 본격 반영되는 첫 해입니다. 이제는 세금 폭탄 시즌 2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챕터 5. 현실화율이 세금을 바꾼다. 현실화율은 시세를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비율입니다. 현재 약 70% 수준이지만 80%로 올리면 세금은 급등합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오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했을 때 과세 표준이 4억 2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세금은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즉, 집값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정책으로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챕터 6. 수도권은 가장 먼저 맞는다. 서울과 경기도는 시세가 높아 현실화율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실화율 70%에서 80%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세율 구간이 상향되고 세금은 수천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지방은 완충 여지가 있지만 수도권은 없습니다. 조금의 조정만으로도 세금 체감이 극심해집니다. 챕터 7. 증여로는 피할 수 없다. 예전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여세, 취득세, 대출 규제의 삼중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출을 승계할 수도 없고 증여세로 수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중과까지 더해지면 세금이 2번 부과됩니다. 즉, 증여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선납입니다. 챕터 8. 매각도 탈출구가 아니다. 그럼 팔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가주택 매각엔 양도세 중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율은 최고 45%,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결국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팔아서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 준비해서 버티는 시대입니다. 챕터 9. 종부세 적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합니다. 종부세 적금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두세요. 매달 100만원씩 모은다면 내년 고지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년 1.5배씩 오릅니다. 1년 대비가 아닌 3년치 계획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챕터 10. 분납제도 무조건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분납을 허용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이라면 6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현금 흐름만 관리해도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챕터 11. 카드 무이자 납부로 자금 확보하기. 매년 12월 카드사들은 세금 납부 무이자 이벤트를 엽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무이자,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합니다. 1000만원 세금을 무이자 납부로 나누면 단기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카드사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팁이지만 실제 효과는 큽니다. 챕터 12. 세부담 상한제는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세금 급등을 늦출 뿐 결국 목표 세율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이면 내년엔 1500만원, 그 다음 해엔 2250만원, 3년 뒤엔 결국 최종 세율에 도달합니다. 즉, 세부담 상한제는 지연된 폭탄입니다. 챕터 13. 내 손으로 세금 대비표 만들기. 최근 3년간 종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년 현실화율을 80%로 가정합니다. 예상 세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준비할 금액을 정합니다. 자동이체로 종부세 전용 적금을 개설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세금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챕터 14. 고령 납세자 지원제도.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수백만 원의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챕터 15. 임대소득을 활용한 세금 대비. 임대 수입이 있다면 월세의 10에서 20%를 종부세 전용 통장에 적립하세요. 세금은 지출이 아니라 자산 유지비입니다. 현금 흐름 안에서 관리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세금 폭탄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챕터 16. 11월 전에 꼭 해야 할 5가지. 내 집 공시가격 조회, 현실화율 70%와 80% 시뮬레이션, 분납 가능 여부 확인, 카드 무이자 납부 이벤트 점검, 세무사와 상담하여 내년 세금 미리 계산. 이 5가지가 내년 세금 폭탄을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챕터 17. 공시가격 조정 시기 체크하기. 공시가격은 매년 3월 4월에 발표됩니다. 이 시점에 현실화율이 확정되므로 그 전에 시세 변동과 지역별 가격 변화를 꼭 체크하세요. 공시가격 발표 후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챕터 18. 세금 고지서 분석 방법. 고지서엔 과세 표준, 공제 금액, 세율, 세부담 상한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변하면 세금이 바뀝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챕터 19. 내년에 오를 세금의 진짜 이유. 내년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 때문이 아닙니다.
정책 구조가 오르는 방향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율은 그대로여도 과세 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챕터 20. 부부 공동명의,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부부 공동명의는 세 부담을 나누는 효과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각각 9억 원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일부 경우엔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챕터 21. 고가 아파트 외 단독주택의 함정. 단독주택은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빨리 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단독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변동을 꼭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챕터 22. 세금 폭탄을 막는 마지막 타이밍. 11월 공시가격 조정 전후, 세율 확정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현실화율 변화 대응책을 세우세요. 그 시점을 놓치면 내년 세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챕터 23. 세금 폭탄의 실제 사례. 서울 강남 1주택 보유자 A씨는 작년 900만 원이던 세금이 올해 1,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세 변동은 거의 없었지만 현실화율이 10%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즉, 정책 변화가 세금을 바꾼 것입니다. 챕터 24. 지역별 세금 체감 차이. 서울, 경기, 세종은 세금 체감률이 높고 광주, 대전, 전북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값 차이가 아니라 현실화율 조정폭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국 수도권일수록 정책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챕터 25. 세금 대비 현금이 생명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이지만 결국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으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진짜 절세입니다. 챕터 26. 결론과 실행. 종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을 흔드는 현금 구조의 변화입니다. 내년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종부세 적금, 분납, 카드 납부, 고령자 제도의 이 네 가지를 생활 속에 넣는다면 세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종부세는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계산식이 달라지고 기준이 올라가며 구조가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비를 시작한 겁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현실화율이 오르기 전에 지금 준비하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세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